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토요일이라 또 이렇게 주말에 키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밀린 볼일 이것저것 보고 나니까 또 저녁 되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지루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잠깐이라도 시간이 났을 때 키핑장에 와서 아이들 건강도 보고 또 저도 힐링하는 시간도 잠깐 갖고 그러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그냥 지난번에 물 먹고 상태가 어떤가 하고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물 먹은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그래도 이 물 관수하고 나서 마르는 텀이 화분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답니다. 저도 키핑장 경험은 사실 많지 않아요. 오늘은요, 키핑장의 장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하고 키핑장에서 키우기도 해서 이 장단점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말하시는 키핑장은 환경이 좋으니까 무조건 다 예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데,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관리는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베란다에서만 한정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 키핑장에서 키우는 거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래도 요즘은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키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복다육의 키핑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빈 테이블이 없이 이렇게 꽉꽉 찼죠. 지금은 이 취미 생활의 이 메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다육 생활도 그 일환점 한가운데 와 있다라는 생각을 키핑장에 올 때마다 한답니다. 물론 공개석상으로 노출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만의 시간, 그런 공간, 여유적인 시간, 그런 거를 갖기 위해서 키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런데 이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거 하고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거 하고 차이가, 환경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키핑장에서는 무조건 다 예뻐진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다육이 병증이라든가 무름병, 뭐 또 벌레 생기는 거 이런 것도 베란다나 키핑장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하고 약도 쳐줘야 하고 하엽 정리도 똑같이 해야 되고, 이런저런 장단점을 따진다면 저는 장소만 다르지 다육이 관리하는 거에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란다에서 충분히 예쁘게 키울 수가 있고요.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2배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베란다에서도 키우고 키핑장에서도 키우지만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베란다에서는 햇빛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가까이서 늘 볼 수 있다라는 최대의 장점이 있죠. 그런 장점도 있고, 오롯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베란다에서는 뭐 내가 지저분하게 하든 깔끔하게 하든 뭐 방치를 시키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진짜 누구의 하나의 타치를 받지 않고 다육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키핑장은 환경이 좋고 다육이 병증, 아픈 거 이런 거에는 확실히 조금 걱정을 덜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대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요, 공동생활이잖아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나만 혼자 다육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되고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안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나친 간섭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또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서부터 또 관리하는 환경의 모든 조건에 같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또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누구하고는 친하고 옆에 이웃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또 친해지겠죠. 또 저 멀리 계신 분들은 또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그리고 또 뭐 인사를 한 번 정도 나누는 정도, 그 정도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래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많이 배려하고 신경 쓰고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도 키핑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취미로 같은 다육이를 키우면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늘 한답니다. 조금만 배려한다면 키핑 생활도 아주 권장할 만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점검하러 온 사이에 제가 어느 정도 아픈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본답니다. 지난번에 물관수를 했는데요. 확실히 키핑장에는 이 환경의 제약을 조금 덜 받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새 물고픈 아이들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있는 대전은 비가 온답니다. 습도도 높고 똑같은 베란다 환경하고는 날씨가 똑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물마름이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물고픈 아이들이 그새 살짝씩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물 준 지가 얼마 안 돼서 땡글땡글하니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색이 좀 빠진 것 같죠. 이렇게 초록띠글 띠글로 있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물이 조금 더 든 아이도 있어요. 이거 홍해인데요. 제가 홍해를 잠깐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물듬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아직 건강하게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고. 자, 이거는 뮤즐리랍니다. 이 아이는요,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올 때마다 보면은요, 이 아이는 물이 고프죠. 지금 지난번에 똑같이 관수를 했는데 다른 다육이들은 조금 탱탱한데 이런 국민다육이 정도가 물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덜 먹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데 이 뮤즐리가 상당히 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제가 신입으로 이렇게 봄봄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말간인데요. 이거 단단합니다. 단단하니 돌덩어리 같고, 요거는요, 아이리시 민트인데요. 몸살을 살짝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환경인데도 몸살을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실 건데요. 이 식물의 성격에 따라서 자리를 더 빨리 잡고 늦게 잡고는 키핑장이나 베란다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자리 잡는데 좀 많이 힘들어서 하엽도 많이 치고 윤기도 별로 없고 얼굴을 약간 말라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몸살을 조금 하는 것 같고, 이거는 바로 자리를 금방 잡은 것 같아요. 색감도 지난번보다 더 들어왔어요.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가 아란타인데요. 이 아란타가 핑크색으로 제가 처음 그 이웃님한테 받아서 데리고 올 때는 핑크색이 맑은 핑크색으로 아주 예뻤었거든요. 올해는 그 색감을 안 보여주네요. 약간 칙칙하고 좀 윤기가 없어 보이고, 제가 관리를 좀 자주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분갈이는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색깔이 처음 올 때보다 칙칙하니 안 예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봄 분갈이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든답니다. 요거는 연지라울이에요. 연지라울도 지난번에 관수했는데 이 아이도 물이 좀 부족해 보이고 하엽도 지고요. 그렇게 탱탱한 맛은 없어요. 탱탱한 맛은 없는데 이것도 자리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꽃대도 물고 있는데 제가 키우는 원래 키우는 라울하고 판이하게 다른 게 그거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분갈이 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자리를 확실하게 못 잡았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물 흡수하는 것도 다르고 주름도 치고 하엽도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빛감을 보시면 아시겠죠? 또 원래 기존에 키우던 라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들이 원래 제가 키웠던 라울인데 탱탱하니 꽃 모양도 제대로 있고 입장 하나 떨군 거 없이 똑같이 관수를 했는데도 이 아이는 하엽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탱탱하니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하니 야무지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라울인데도 이렇게 똑같은 환경인데도 다르죠. 그래서 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도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자리 잡고 제대로 이 아이가 환경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앞에 보인 연지라울은 아직도 적응 기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로찌랍니다. 로찌도 아주 건강하니 예쁩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 화분에 심어 놨죠. 나무 화분에 심어 놨는데 이 나무가 곰팡이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무에 곰팡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화분에다 심어 놓은 게 지금 건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크게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잘 모르겠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예쁜 모습 좀 보여드릴까요? 저도 온 김에 꽃대를 올리는 게
많이 보여요. 하엽도 요거는 중간에서 하엽이 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인데요. 물들물 조금 더한 것 같은데 중간에서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게 분갈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런 것도 제가 분갈이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봄에 분갈이할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상태를 보고 약간의 그 변형이라든가 병증, 입마름 현상, 얼굴 찌그러짐 이런 거를 보고 우선순위를 둬서 하려고 한답니다. 이거는요 체리 환타지야. 덩치가 조금 컸어요. 크고 물도 아직 땅땅하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물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SP 창금으로 제가 베란다에서부터 쪼꾸미로 키웠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듦이 확실히 없죠. 철화 같은 건 제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도 베란다에서 있다가 키핑장에 온 아이거든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대부분 거의 베란다에를 한번 과정을 거쳐서 온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도 볼칸 철화인데요. 아이고 하엽 정리를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입장이 짧아지고 딸력해지고 그랬어요. 요거는 좀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화분이 작으려고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도 아주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점을 찍고 있는 모습도 예뻐요. 요거는요 베란다에서 돌기 마리아 금이랍니다. 그런데 돌기는 없어지고 입장에 보조개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그것도 살짝살짝 없어지고 가운데는 동글동글하니 탱탱한 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손톱이 많이 망가져 가지고 조금 안쓰럽네요. 자, 요거는 지젤이랍니다. 지젤도 창증해서 상당히 매력 있는 아이인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많이 키우지는 못했어요. 여기 한번 여름에 아팠다가 다시 회복한 아이거든요. 모양이 이렇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이거는 신입이죠. 제가 얼마 전에 데려다 놓은 신입인데 덩치가 커가지고 베란다에다 둘 수가 없어서 여기다 바로 본봉 화분에 심겨져 가지고 이렇게 와 있죠. 이거는 선세이션이랍니다. 선세이션인데요. 저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예요. 근데 옥빛이 예쁘고 이 핑크색 라인이 예뻐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또 하나 제가 드라큘라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가 조금 얼굴이 안 예뻐서 새로 들여온 드라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갈이를 아직 못 해준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주말 때 이번에 명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이들 분갈이를 전부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휴밀리스가 없어 가지고 이 휴밀리스를 한번 모모에서 이렇게 데려다 놓았답니다. 사실은 더 바짝 다진 2두짜리 휴밀리스를 집에다 데려다 놓았어요. 그것도 분갈이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아이고야, 개나리가 색감이 들었는데 그 색감이 카메라에는 안 보이네요. 아쉽네요. 요게 비욘세 무지개 금이랍니다. 비욘세 무지개 금이 부모가 하트 딜라이트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가 수영이 안 예뻐가지고 이 목대를 제가 잘라서 키를 낮췄잖아요. 새 뿌리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어 주었는데 이렇게 돌기가 나오는 게 다시 또 비욘세 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인답니다. 하트 딜라이트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했다가 가운데서부터 돌기 나오는 게 조금 더 다르죠. 근데 제가 이 비욘세 무지개금의 묵둥이를 한번 사진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핫핑크로 트는데 환상으로 너무 예쁩니다. 예쁜 아이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제가 눈도장 찍으면서 영상에 한번 담습니다. 꼬맹이들도 잘했습니다. 요게 블루멘탈이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랏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고요. 또 안 보여드린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요거는 플로제라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리메라 철화인데 초록초록하니 이러고 있죠. 이렇게 자체적으로 색감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어려서 색감을 전혀 안 드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플로리디티랍니다. 여전히 플로리디티는 아주 어디서나 누가 키우든지 이 예쁜 색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제 스타인데요. 요게 한 3, 4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베란다에 있던 다육인데 여기서 이렇게 쪼꾸미로 그대로 크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클 때는 수영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키핑장에 오니까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요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분갈이를 해놨는데 그래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 제가 여름 분갈이를 전부 해준 콩분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빠져나간 선물로 간 요거 하나 아파서 빠진 거 아닙니다. 그거 빼고는 아픈 아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약간 꼬질꼬질 그런데 어쨌든 심하게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요거는 벨타나예요. 요것도 베란다에서 제가 초보 때 키웠던
벨타나인데 색감은 좀 덜 들은 것 같아요. 올해 분갈이를 해줘서. 그런데 아이고야, 아직도 하엽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해 보이죠? 예쁩니다. 요게 1호 블루엘프예요. 제가 초보 때 뭐 몇천 원에 데려왔겠죠. 얼굴을 아주 달궈가지고, 너무 심하게 달궈서 아주 조금이로 그렇게 변했는데, 수영도 그렇고 처음 그 첫정 때보다는 제가 조금 등한시했다고 할까요? 다른 예쁜 아이들한테 밀려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분지하죠. 여기도 분지하죠. 아이고야, 요것도 분지하죠. 전부 지금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두 개씩 분지를 하면 얼마나 예뻐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답니다. 너무 이뻐요. 저는요, 이렇게 1호 다육이들이 아직도 눈길이 간답니다. 요거 몰라코예요. 요것도 베란다에서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거고, 요거 합식이랍니다. 전부 강몸이에요. 입장이 짤뚱해졌죠. 요거 말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가 또 하나 있는데, 요 아이한테 정이 간답니다.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초보 때부터 키웠던 그런 아이들한테 정이 많이 간답니다. 요것도 거리대에서 진짜 예쁘다 하고 작년에 제가 영상에 담았던 덴트라 잼이에요. 요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적심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빗물에 이렇게 생장점이 자연적으로 없어졌는데, 여기서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요, 제가 초보 때 키웠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정이 더 많이 간답니다. 요거는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라냈는데, 요거 을려심 철화랍니다. 요즘은요, 을려심 철화가 많이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요것도 다육이도 약간의 유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나올 때 나오고 또 안 나올 땐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요거는 홍치아 철화랍니다. 요 아이도 여름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한쪽 귀퉁이로 많이 잘려 나갔죠. 아이고, 그래도 여기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거 있는 게 예쁘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 겨울에는 크게 병증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기별이랍니다. 아기별이 꽃대가 2개, 3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야, 집에서 키우는 아기별하고는 전혀 다르죠. 똑같은 종류의 다육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모습과 성장하는 게 전혀 다른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선택받은 아이들은 이름을 아기별이라고 해서 제대로 붙어 나와도 이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 요거는요, 샤이키예요. 샤이키인데 이 샤이키 창은 이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게 예쁜데, 요것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죠. 꽃대 올라오는 아이들이 많네요. 요것도 펜타곤인데요. 꽃대를 이렇게 전부 물었습니다. 지금 한겨울인데 어제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봄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국민다육이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쪽은요, 여기도 지금 물관산 지도 얼마 안 됐고, 제 짝꿍 찬스를 쳐서 하엽 정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하엽이 이렇게, 요거 핑크 스팟이랍니다. 이 아이는 중간에서 잎마름 현상이 이렇게 있네요. 건강상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짱짱합니다. 물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아파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핑크룹이죠. 핑크룹이 제가 합식했다가 3덩어리를 합식했어요. 근데 2덩어리는 여름에 아파서 보냈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그래도 요거는 자리를 잘 잡고 자구 하나 소멸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2호 멘토사예요. 멘토사를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봐도 크기나 사이즈, 수영 뭐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멘토사를 하나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덩치 큰 멘토사 묵은둥이 뭐 이런 건 있는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서 딸랑 하나 있는 멘토사랍니다. 아주 이런 국민다육이지만 제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골드라인이에요. 색감 이쁘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요거는 마커스인지 이름이 분명치 않아요. 마커스인데 제가 이것도 이웃님한테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 묵둥이라 색감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오늘은 저도 이렇게 눈도장 찍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힐링하시라고 예쁜 색감, 모양 뭐 이런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초보 때 키웠던 요거 아가들을 합식 모듬한 거죠. 확신 모듬한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몸으로 다 함께 모아져서 심어 있어도 그래도 이 아이가 제가 다육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한 아이들이라 못생기든 예쁘던 간에 이런 게 정이 간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P철아 초보 때 이렇게 엄청난 대품을 제가 처음 들여가지고 키웠는데 지난번 분갈이 하고 나서요, 자리 활짝
한 게 아주 기특합니다. 생월도 이렇게 이제 2개가 생겼죠. 하나였었는데 2개가 생긴 아이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드립니다. 홍매화가 마지막으로 색감이 많이 빠졌네요. 홍매화가 초록빛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칼심제 먹고서 윤기가 조금 반질반질 난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 그런 정도랍니다. 요즘 보기 힘든 아이들 요거 홍치아랍니다. 홍치아도 요즘 많이 없어요. 제 눈에만 그런가요? 많이 돌아다니질 않아가지고 눈에 안 띄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키핑장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